네,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 예방 동물 보건학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챕터예요. 첫 번째 챕터는 이제 동물병원 실무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동물병원 실무 같은 것은 실무에 관한 내용은 말 그대로 동물병원에 근무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되어 있는 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실무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는 윤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제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학에 대해서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매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제 윤리학은 이제 나온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도덕의 원리, 기원, 발달, 본질과 같은 인간의 올바른 행동과 어떤 선한 삶을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제 총괄적으로 규명하는 철학의 주요 분야이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윤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생활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제 어떤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규명을 하는 것이 이 윤리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직을 이루게 되고 이제 조직 생활 안에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이 다양하게 이제 뭐 법이라든지 규칙이 정해져 있죠. 이제 규범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 규명을 하는 것이 이 윤리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윤리학에 대해서 관련된 윤리학 그 생명윤리학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이 생명윤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이제 유전자 그리고 뭐 인공수정이나 어떤 복제 같은 것을 이제 인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것이 도덕적인지 올바른지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이 생명윤리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동물보건사의 윤리의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직업윤리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윤리란 것은 이제 직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내 갈등 상황이 나타나겠죠.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직 생활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직원이나 아니면 고객들 간의 갈등 상황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도덕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능력이나 가치관을 이 직업윤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윤리학이라는 것은 동물과 관련된 그런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의사나 아니면 동물보건사가 이제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물병원에 내원을 하면 아픈 동물들이 내원을 하기 때문에 이 동물이 질병을 완쾌하고 건강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이제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동물보건사의 역할이에요. 이제 또한 보호자와 이제 환자, 이제 동물이 되겠죠. 이제 보호자와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환자의 질병을
질병을 예방하고 빠르게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동물보건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보건사는 이제 직무를 갖고 임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제 업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제 수의사법 시행 규칙에 동물보건사 업무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의사법 시행 규칙 14조의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동물보건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업무에 관해서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의 간호 업무입니다. 이 간호 업무에서는 말 그대로 동물을 간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체온이나 어떤 관찰, 심박수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이제 간호 목록에 같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약품을 통해서 이제 반응이 나타났을 때 동물보건사가 이렇게 다양한 판단을 하거나 다양한 이런 요양을 위한 간호 또한 이렇게 동물보건사 간호 업무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료보조 업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진료보조 업무, 이제 진료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가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제 수의사가 진행을 했을 때 진료를 봤을 때 이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이 동물보건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제 약품을 약제를 투여하거나 주사를 놓는 것은 이제 수의사가 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지만 이제 병구 투여, 입으로 먹이는 그런 약제나 아니면은 약물을 신체에 도포하는 것은 이제 동물보건사의 업무가 되겠고요. 이제 진료나 수술을 할 때 이제 보조하는 것, 이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해서 이제 보조를 하는 업무 또한 이제 동물보건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간호 업무 중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뭐 기초 문진, 이제 문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료를 이제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 또한 이제 간호 업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원하는 환자가 왔을 경우 보호자에게 이렇게 기초 문진을 하는 것도 간호 업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 환자, 이제 동물이 이제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왔을 경우 이제 다양한 간호를 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겠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거나 이제 많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것 또한 이제 동물보건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임상병리나 위생 관리, 이제 다양한 모니터링, 이제 뭐 샘플 채취, 어떤 그 검사를 할 때 다양한 샘플 채취를 하는 것도 동물보건사의 업무가 되겠고,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것도 같이 보조를 함으로써 업무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진료 보조 업무는 제 말 그대로 진료를 했을 때 보정을 하거나 그리고 보조를 하거나 이런 업무로 같이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이런 바이탈 같은 모니터링을 체크를 하는 것도 이제 진료 보조의 업무를 들어가고, 이제 만약에 응급 환자가 왔을 경우 응급 처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동물보건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를 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소비되는 이제 기기나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간호 업무와 진료 보조 업무를 제외하고서도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죠. 이제 전화 상담이나 이제 보호자가 이제 내원을 했을 때 상담을 하게 되고, 이제 병원이 뭐 2차 병원이나 이제 뭐 체계가 큰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체계적으로 교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동물보건사의 업무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 및 수납, 이제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진료비를 이제 수납을 하는, 이제 진료비를 수납을 하는 것도 이제 동물보건사의 업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병원 내에는 이제 진료 소모품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물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장난감이나 사료나 아니면은 이제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동물병원 내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이제 관련 업무 지식들도 같이 이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업무들도 같이 분류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업무를 행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표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메리비안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메리비안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심리학자인 교수인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채취한 그런 이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메라비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으로 결정짓는 것은 이제 바디랭귀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말의 내용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이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그냥 전체적인 모습을 제외하고서 이제 몸의 이제 표현, 바디랭귀지, 그리고 목소리의 표현, 그리고 말의 내용, 어떤 말을 하는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라비언의 법칙은 이제 동물보건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이제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접수실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진료실 안에 이제 보통 위치해 있죠. 그래서 수의사보다는 이제 동물보건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가 내원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이 동물보건사입니다. 그래서 동물보건사가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물병원의 첫 인상을 이제 주도하는 것이 동물보건사의 역할이 되겠죠. 동물보건사의 부분이 이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메라비안의 법칙이 동물보건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료 접수 및 문진입니다. 이제 동물이나 아니면 환자, 이제 보호자가 이제 동물병원에 내원을 했을 경우, 첫 번째 내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초진이라고 말을 하죠. 자, 내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유로 동물병원에 내원을 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겠죠.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동물병원은 내원을 했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악을 함에 따라서 동물보건사는 초진이니까 이제 동물과 그리고 보호자의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되는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진 환자의 경우, 재진은 초진 환자가 다시 내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재진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 재진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에 내용을 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나 이제 번호를 파악을 하고 이제 접수를 하고 진료가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제 초진이나 재진 시에는 이제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초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나 환자 모두 이제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제 초진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환자,
그리고 이제 보호자의 정보 중에서 보호자의 성명, 그리고 주소, 그리고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제 연락처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한 이제 보조 연락처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 이제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름과 품종이 필수고요. 그리고 어떤 성별을 가졌는지, 그리고 중성화를 했는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 같이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정보 등록에 이제 작성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전산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등록을 함으로써 진료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파악을 함에 따라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어떤 증상을 가졌는지 이제 문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호자에게 환자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보호자에게 이제 평소 어떤 증상을 가져서 이제 내원을 하게 됐는지 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구토 증상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혈뇨 증상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체온이 높다거나, 식욕이 없다거나, 이제 평소와는 약간 다른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문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체중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병원의 체중계에 체중을 재고 정확하게 체중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중은 내원을 했을 때마다 재게 되고요. 이제 내원할 때마다 몸무게가 차이가 있는지 이제 같이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체중은 이제 환자가 진료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뭐 약제를 처방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주사 처치를 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재진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재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어떤 그 증상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진료를 보러 온 환자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진료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증상이 완화가 돼서 지금은 어떤 상태일지 파악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내복약을 잘 섭취를 했는지, 복용을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피부 소독제나 아니면 다양한 연고들을 잘 사용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원 주기에 잘 맞게 내원을 했는지, 그리고 환자의 컨디션,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진 내용은 환자의 증상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증상의 정도,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이 응급인지 그냥 일반 진료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증상의 색, 어떤 구토나 혈변이나 이제 어떤 이제 혈뇨가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지, 뭐 어떤 설사나 점액변을 보든지, 아니면 뭐 혈뇨나 혈변을 보는지 어떤 색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증상의 시간, 이제 증상이 언제부터 발생이 됐는지, 언제부터 뭐 식욕이 없었는지 이런 기간들을 확인하는 것이 문진 내용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동물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는 평소에 생활하는 그런 생활 반경이나 습관,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평소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진을 통해서 이런 것도 얻게 되는 이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서 수의사가 이제 진료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청구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전산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입력을 함에 따라서 이제 처방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구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청구 내역은
그 처방 전에 따라서 뭐 어떤 검사가 이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비용 확인을 위해서 청구서를 발행을 하게 되고, 이 청구서 내역을 우리 동물보건사가 이제 올바른지 알맞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이 처치 내용, 이제 환자의 이제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처치 내용과 이제 처방이 이루어진 내복약에 대해서 이제 환자에게 적절하게 이제 섭취할 수 있도록, 복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 동물보건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진료비 수납을 하게 되고, 다음에 언제 내원을 하게 될지 이제 예약을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전산에 예약을 해서 이제 전날에 보통 이제 예약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해요. 이제 증명서나 이제 동의서 등이 다양하고요. 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보건사가 보통 이제 작성을 하지 않고 수의사가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제 발급 같은 경우나 뭐 인쇄 같은 경우에는 리셉에서 이제 동물보건사가 출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이제 뭐 건강 증명서, 그리고 뭐 진료 진단서 등이 다양하겠죠. 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다양한 뭐 다른 호텔을 맡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 이제 뭐 비행기를 타서 뭐 출국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펫보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증명서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리셉에서 동물보건사가 이런 종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진료나 수술이 진행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보통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수술 동의서나 마취 동의서, 그리고 뭐 입원 동의서나 처음에 이제 정보 등록을 할 때 개인정보 등록 동의서도 같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증명서와 이제 동의서를 함께 받고요. 이제 수의 의무 기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수의 의무 기록이라는 내용은 이제 환자나 보호자 같은 이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얻죠. 이런 정보들이나 이제 이 진료를 봄에 따라서 어떤 내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처방전이 이루어졌는지, 내복약이 이제 처방받았는지, 그리고 뭐 입원을 했는지, 다양한 이제 환자의 뭐 상태나 어떤 상담 내역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서로 작성을 하고 이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수의 의무 기록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의 의무 기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등록을 하느냐에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할 때 보호자나 환자의 정보 또한 이제 수의 의무 기록 내용 중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진료를 진행을 하고, 다양한 이 동물병원에서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이 수의 의무 기록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신체 검사나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계획했는지, 그리고 보호자와 어떤 상담을 했는지, 이제 병원에서 나온 모든 이제 내용들이 이제 수의 의무 기록 내용으로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보호자나 이제 환자의 정보를 포함을 해서 이제 진료나 이런 뭐 처방전, 병력에 대해서 내용은 이제 수의 의무 기록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물보건사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물보건사는 이제
동물보건사는 이제 동물의 질병과 상처를 예방하고 이제 동물 회복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동물보건사입니다. 이 동물보건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도 이제 총 5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천직의식과 소명의식. 이제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못하는 동물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하는 동물을 이제 상대하고, 그리고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질병으로부터 이제 완쾌시킬 수 있고, 이제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됨에 따라서 이런 천직 의식과 이제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동물병원에서 내원함으로써 그 동물병원의 직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 공부를 함으로써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 전문가 의식과 함께 이런 봉사 의식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이 동물보건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보건사는 이제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역할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 분담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분 의식과 책임 의식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동물보건사의 이제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양심과 정직, 이제 말 못하는 동물을 이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이제 환자에게 이제 좋은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제 좋은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양심과 정직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들, 다양한 고객들도 동물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 좋은 서비스, 이제 의료 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동물보건사, 총 5가지, 이 5가지가 이 동물보건사가 갖추어야 하는 이 마음가짐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내용들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인사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내원을 했을 때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 사람이 보통 동물보건사가 일반적입니다. 이제 수의사보다는 동물보건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동물보건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과 이제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신뢰감을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첫 인상을 주는 것이 되겠죠. 이제 첫 인상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 이 첫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형성을 해주고 이제 좋은 이미지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향상시키는 그런 경우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 이제 다양한 공감을 통해서 이렇게 친밀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친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포라는 것은 어떤 이런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신뢰감의 형성이 이제 라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포 형성에 필수적인 것이 이 첫 인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고객이 처음 방문을 했을 때는 이제 멀리서 이제 걸어오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눈을 맞춤으로써 같이 미소를 가지고 이제 그 맑은 미소를 가지고 인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직선이 아니고 이제 약간 다른 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약간 거리가 멀지 않으면 이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안녕하세요 이런 단순한 인사보다는 어떤 고객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안부를 묻는 것이 더 관계 형성에 좋은 부분을 차지를 하겠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안녕하세요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오랜만에 오셨네요 라고 해서 이제 보호자에게 이제 뭐 보호자에게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 또한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짐이 많을 경우에는 도와주는 이런 제스처를 이제 토대로 이제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라포 확립 시 중요한 자기소개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이 라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뢰 관계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신뢰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보통 이제 속마음을 말할 수 있거나 충분하게 이해 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보통 인사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인사를 하고 나서 자신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와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내겠죠.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 환자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제 어떤 관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 관계 형성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존중도 중요한데요. 이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관심과 존중도 같이 나타내 주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제 라포 형성을 위한 자기소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볼 경우에는 이제 뭐 안녕하세요. 제 이름입니다. 제 원모팀 김지현입니다. 나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이제 뭐 처음 내원하신 건가요?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순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미소와 눈맞춤입니다. 이제 미소와 눈맞춤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언어와는 달리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줄 수 있는 인상이 이 미소와 눈맞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요소죠. 이제 이것은 뭐 눈맞춤과 동일합니다. 이제 이 미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제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기 위해서 약간의 연습도, 이제 자연스러운 미소를 띌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눈맞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약에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주의해서 경청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눈맞춤에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받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공감의 표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 형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얘기를 함에 따라서 이제 뭐 말로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잘 듣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상대방에게 이제 제스처를 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태도로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게 이 공감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표정이 되겠습니다. 이 공감의 표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웃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뭐 어떤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과 맞게 약간 슬퍼하는 표정, 공감하는 표정을 알맞게 지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사람이 이제 속마음이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상대방에게 약간 불쾌하게 이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로서는 이제 다양하게 미소와 함께 자연스러운 공감을 가지는 표정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감 가는 사람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제 소극적이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호감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력이 다양하고요. 이런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보통 이 호감 가는 사람이면은 이제 뭐 조급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유가 있게 내가 하는 행동들을 이제 천천히 정립을 해나가는 이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밝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밝은 모습으로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대화법 조차도 약간 다른데요. 이제 상대방과 이제 공감, 이제 대화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으로 약간 유머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고, 이 대화법 말고도 이런 비언어적 표현에서도 밝은 표정과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제 호감 가는 음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호감 가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밝은 목소리를 뜻하게 돼요. 이제 밝고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음성 자체만으로 호감 가는 이제 밝은 목소리도 이제 올바르지만, 여기서 이제 말끝을 흐리지 않는 이제 똑바른 발음도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읽으시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쭉쭉쭉 저랑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정한 용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동물병원 안에서도 이제 단정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첫 인상, 외모가 첫 인상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용모를 단정하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고객이 내원을 했을 때 이제 뭐 단정하다, 그리고 이제 뭐 동물병원이 깔끔한 그런 첫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병원은 역할에 맞춰서 알맞는 복장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알맞는 복장은 보통 전문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 능률 향상에도 같이 이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이제 이 조직 안에서 같이 조직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동물보건사이고 이제 어떤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능률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용모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물보건사의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물보건사는 이제 말 그대로 동물을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 두 번째로는 위생 관리가 철저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료가 진행이 될 경우에 이제 만약에 눈을 가리게 되거나 이제 뭐 상대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제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 이제 부상의 위험도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상태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 머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묶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폼이 있으면 유니폼도 올바르게 착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이즈도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도 않는 적정 사이즈를 이제 착용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단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염색을 하거나 이제 뭐 갈색이나 이런 뭐 연한 염색은 가능하겠지만 뭐 빨간색이나 이런 과한 염색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염색이나 아니면 이제 뭐 매니큐어, 이제 긴 손톱을 가진 매니큐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제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이런 지저분한 복장, 이제 단정하지 않은 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청결이나 아니면 이런 그 단정함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생 관리도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동물은 신체적으로 전체 신체가 이제 털로 덮여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진료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이제 동물보건사는 보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털이 많이 빠지게 돼요. 이제 진료를 보는 이런 진료대나 아니면 동물보건사나 수의사의 이제 유니폼에 털이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진료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위생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털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 진료를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위생적이겠죠. 이제 끝난 경우에는 이제 털이나 각질 그리고 뭐 이물질 등을 제거를 하고 다음 진료를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일을 포함을 해서 이제 화려한 장신구 이제 귀걸이나 이제 목걸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을 보정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손톱이나 다양한 부분에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상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화려한 장신구, 이제 장신구 중에서도 뭐 짧은 뭐 피어싱이나 뭐 귀걸이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길이가 긴 그런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움직임이 많은 그런 진료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편안한 이제 유니폼을 포함을 해서 이제 신발도 같이 이제 보통 뭐 크록스를 많이 신는 병원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도 편안하고 움직일 때 이런 편안한 이런 신발을 신게 되는데 이제 움직임이 많다 보니 이제 앞이 뚫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발이 빠지거나 앞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앞이 막힌 신발을 신어서 이런 다양한 사고들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온 부분이에요. 이 막힌 신발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앞쪽이 뚫린 신발을 신는다라고 나와서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을 거예요. 신발은 앞이 막힌 신발을 신어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바른 이제 복장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제 용모와 복장 같은 경우에는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청결한 옷 상태, 그리고 이제 진료를 볼 때 근무 시간에는 이런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청결한 손과 여기서 손톱, 네일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앞이 막힌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 고객을 향한 태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 은연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하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무의식 중에서도 이런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은연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본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써 이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을 상담할 때도 올바른 자세로 이제 정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이제 만약에 어디 기대거나 짝다리를 짚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무례하고 이제 기분이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세 같은 경우에도 비언어적 요소 중에 하나이죠. 비언어적 요소이지만 이 의사소통을 했을 때 이 언어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평소 습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동물보건사가 갖추어야 되는 마음가짐과 이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이제 행해야 되는 이제 복장 등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동물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